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과제 정성호 교수님,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 2012년에 기자 논문인데요. 요약을 보니까 최근 출산력 연구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수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출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청년 실업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사교육비 부담, 양성평등관념과 사회인과학적 변수로서 초혼 연령이 출산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대책 역시 단편적으로 추진돼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구체적 실천이 중요한 실점이다. 키워드는요. 저출산, 초연연령,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청년 실업률, 양성평등, 사교육비 이렇게 됩니다. 자, 머리일반을 보니까요.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이거는 생략하고요. 이 글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출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초저출산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저출산 연구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변수와 기존의 출산력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 형성 관련 변수를 및 양성평등관념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자료는 지난 1990년에 2008년 사익 시계열 자료로 합계 출산율, 실업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초혼연령 등이 활용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저출산 및 초저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로 개인에 대한 인터뷰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 등이 사용될 것이다. 자,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금까지 저출산 및 초저출산을 설명한 이론적 틀은 크게 보아 구조적 접근과 문화적 혹은 사회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접근은 경제적 요인들, 여성교육 및 노동력 증가, 정책 변화, 일반적인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는 예상된 실업에 대한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문화적 갈등은 문화적 접근은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여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대 등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접근들은 각기 출산력이 왜 변하는가 혹은 오늘날 유럽과 동아시아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및 초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왔다. 물론 이들은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이론적 틀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대신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맥락에서 선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저출산 및 초출산에 대한 설명은 서로 다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젠더,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확산은 저출산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개인들을 생산체계에 대한 투입으로 취급한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에 대한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만 한다.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기술, 일의 경험 및 시장성이 높은 평판 등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반응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생산에 이익을 주는 게임을 치르는 전 세계 사회적 재생산에 시간과 돈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인다. 여기서 사회적 재생산이란 이타주의, 즉 다른 사람들 혹은 사회 전체를 위해 바치는 시간과 돈을 포함한다. 가족은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이며 이타주의가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정치인들도 시장경제라는 공적인 세계와 가족이라는 사적인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 꾸준히 가정에 대한 것들이 중시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탈물질적 가치이론. 탈물질적 가치이론은 제2차 인구 변천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이론은 사회인과학적 행위에 변하는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에 대한 만족감, 전통적인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의 신장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 등을 구체한다.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이혼율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 등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가치체계의 변화는 근본주의자 혹은 실용주의자, 보수적 혹은 진보적,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 등으로 나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는 이중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로 분류한 잉글하트의 논의는 제2차 인구 변천 혹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즉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의 변화는 기성사회에서 반발하고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활발전과 자아성취의 생각이 강하다는 점에서 제2차 인구 변천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얘기죠. 그 다음에 양성평등이론. 양성평등이론은 출산에게 관한 이론적 접근의 하나로 양성평등의 수준이 출산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주목받아 왔다. 선진 산업사회에서의 사회 지도들은 지금까지 남성이 벌이를 책임지고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맡는 성별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는 가정의 기초를 두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남성과 여성이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은 가족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로 여성은 교육 및 노동 현장에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이 결과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초저출산 추이의 원인, 저출산 추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넘어가고, 그래서 학계 출산율 추이는 넘어가고요. 저출산의 세계경제적 요인. 한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관심을 끈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서구에서 개발된 저출산 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변수와 출산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함께 한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 즉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양성평등, 과도한 사육비 등의 시각에서 저출산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요인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저출산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정 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가족 형성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그것의 해체는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혼외 출산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출산력에 대한 가족 형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여기서 가족 형성은 혼인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결혼의 지연 및 미혼 그리고 이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남녀를 불문하고 20대에 있어 결혼은 더 이상 중요한 개인 과업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 또한 순차적이며 연속적인 생애의 과업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물론 혼인과 자녀 출산에 있어 사회적인 정년기의 개념조차 퇴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곧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평균 초혼 연령의 직속적인 증가와 미혼 인구의 증가라는 접합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저출산의 사회경제 요인과 향후 과제에서 사회경제 지표 초혼 연령이 이제 점점 늦어진다 이 얘기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불안의 증가를 의미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미래는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는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평균 근속연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짧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직장 유지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비정기적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잘 드러난다. 이 비정규직 고용의 불안성 문제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은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하며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사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출산력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주요한 변수로 다뤄져 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 상승 및 자녀의 기회비용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부담. 이는 자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 초저출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기도 한다. 높은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8년 우리나라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 OECD 국가장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인 사교육 경쟁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해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부, 기혼 여성, 직장인, 남성 직장인 등 3개의 그룹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포커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이런 가중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열악한 육아 여건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성평등관념의 확산. 한국은 제도 등 형식적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 및 참여 등 실질적인 분야의 양성평등 수준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학력별 남자 임금에 대한 여자 임금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졸과 초대졸의 경우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나 대졸의 경우에는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 외에 특히 가족 내 성 역할에 있어서 여성은 자유롭지 못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많은 여성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산 및 육아 기간의 공백기를 거친 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임금 격차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맺은 말입니다. 한국의 출산력은 이제 계속 감소가 있는데 본 연구는 초저출산 추세가 노동시장의 불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혼인 연령의 상승,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부담,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에서 비롯되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혼인 연령의 증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출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또 과도한 사교육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양성평등관념의 확산 역시 주목받아야 한다. 이건 한국이 아직도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혼인의 회피와 출산 연기 및 기피라는 설명으로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자,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이 사회 문화적인 그런 주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을 읽겠습니다.